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의 소음에서 좀 벗어나서요, 진짜 평화를 찾는 법.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많이 나온 자연 치유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조용한 계곡 같은 곳이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지, 또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혹시 요즘 좀 지쳤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연 치유,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 결핍 상태에 놓이기 쉽거든요. 이게 또 스트레스나 우울감 같은 거랑 관련이 깊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자료 주신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북적이는 관광지보다는 조용한 자연, 진짜 휴식을 원한다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보여요. 근데 이건 그냥 유행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우리 몸의 어떤 본연의 회복 시스템을 깨운다, 활성화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과 연결되는 거죠. 약간 우리 몸 안의 치유 스위치를 다시 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스위치를 켠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그 자가 치유력을 진짜로 돕는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요. 숲이나 계곡 같은 자연 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그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세포 중에서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해요. 와, 면역세포 활동성이요? 네. 이게 실제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기능적으로 봐도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정신적인 피로감 같은 것도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되고요. 뭐랄까, 우리 신경계를 위한 리셋 버튼을 딱 누르는 느낌.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신경계 리셋 버튼이라, 진짜 요즘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네요. 자료 보니까 특히 계곡이 좀 독특한 치유력이 있다고 하던데 다른 자연환경이랑 비교해서 계곡만이 갖는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 네. 계곡은 정말 여러 강력한 치유 요소들이 한데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흐르는 물소리 있잖아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이걸 넘어서요. 일종의 백색 소음 효과를 줘요. 그래서 주변에 좀 거슬리는 소음들을 상쇄시켜주고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아, 물소리가 백색 소음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물소리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무들이 내뿜는 그 피톤치드, 이건 잘 아시죠?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건데 우리한테는 진정 효과나 항염작용 같은 걸 주고요. 또 물가 주변에는 음이온이 아주 풍부해요. 이게 공기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피톤치드에 음이온까지. 네, 거기다 부드러운 햇빛, 또 신선한 산소, 이 모든 게 다 결합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오감을 다 만족시키면서 치유 효과를 주는 그런 종합적인 환경인 거죠. 이야, 오감을 통한 종합적인 치유 환경.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경치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자연 치유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어떤 특정 시간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 10, 20분 법칙이라는 건데요. 일주일에 최소 120분, 그러니까 딱 2시간이죠. 이 정도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것이 건강이나 행복감을 높이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예요. 일주일에 2시간.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특히 좀 유용할 만한 정보는 이 120분을 꼭 한 번에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20분씩 이렇게 짧게 여러 번 자연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나눠서 해도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계곡으로 떠난다. 이게 그냥 쉬러 가는 걸 넘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면역력도 높이고 또 정신적인 명료함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서 경치만 쓱 보는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 제안하듯이 숲길을 걸으면서 내 발걸음에 한번 집중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이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20분 목표, 짧게 나눠서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어떤 장소, 배경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웰빙을 위한 좀 적극적인 파트너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 지리산 의심 계곡이라든지 포총 백운 계곡 같은 그런 고요함으로 유명한 국내 명소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꼭 그렇게 유명한 곳, 멀리 가야만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공원이나 아니면 작은 숲길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곳을 꾸준히 찾는 것만으로도 그 120분 목표를 향한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네요. 꼭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자연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잠시 우리가 애초에 왜 이렇게 자연과 멀어졌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에서 좀 영감을 얻으셔서요. 당장 계곡 여행을 가진 못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 자연과의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도적인 행동, 그게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 탐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